굿모닝 리포트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로 한화생명인데요. DB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금리 레벨이 좀 높아지면서 재무 상황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선된 재무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레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망을 반영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를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내년부터 회계 기준이 바뀌는데 기업 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된 펀더멘털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전에는 하나생명에 대해서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면서 투자 의견을 한 차례 낮췄다면 역마진도 해소됐고 펀더멘털도 크게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최악의 환경을 이제는 벗어났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고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는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금요일에 나왔던 암젠과의 계약 소식입니다. 이 암젠과 1조 6천억 원 규모의 ADC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24년부터 유입될 기술료를 기대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회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물질 이전 계약도 체결할 것이라고 봤고요. 추가적인 파트너십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뿐 아니라 자체 물질에 대한 파트너십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내년부터 기존 기술 이전의 마일스톤과 추가적인 기술 이전의 계약금 유입을 고려했을 때 수백억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자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사라졌고요. 선순환 구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목표 주가 6만 원에서 6만 8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리포트는 삼성 SDS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보시면 내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수적인 인프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 SDS는 MSP와 CSP 그리고 SaaS라는 서비스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불리는 SaaS에 대한 사업자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내년 초에 또 동탄 데이터 센터도 완공이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그룹사의 R&D라든지 대외 고객사를 위한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도 구축하고 업종별 비즈니스 최적화의 문제 해법을 찾는 HPC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서 클라우드 사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7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번째 리포트는 두산입니다. 다울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이 12월에 조정 배경도 설명을 해줬고요. 향후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여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요. 9월 중에 조금 회복을 했고 10월에 횡보한 이후 11월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주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원전 기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크게 올랐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가 반영됐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채권단 체제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재무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기업별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을 피할 수는 없다는 평가를 내놨고요. 두산 같은 경우 그래도 로봇이라든지 원전같이 중장기적인 성장성 있는 사업을 보유한 부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현 가치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트레이딩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봤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11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고요. 먼저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4분기 예상 실적 영업이익 89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1.4%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방산 쪽은 여전히 잘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TICN의 4차 양산과 군 위성통신의 조기 전력화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지난 6월 28일에 폴란드 방산업체와 업무 협약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 쪽의 이익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신사업에서의 투자 손실을 메꿔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사업도 그렇고요. 인수에 참여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사업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투자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주나 UAM, 블록체인 등이 있고요. 턴오버는 2025년 전후로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기상으로 좀 남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5,000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